지금 6만 달러 붕괴되고 뭐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텼다.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시중에 있고, 그리고 또 풀린 돈 중에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누가 봐도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AI나 반도체 쪽인가요? 그렇죠.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한때 2조 달러가 사실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그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5만 8천 달러까지 붕괴가 네. 됐어요.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 떨어지는 이유가 보이지 않긴 하거든요. 왜 이런 걸까? 그러니까 일단 뭐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제 겨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유가 어찌됐건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드는 유동성 배관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연준이나 월가의 은행들의 이제 상부 유동성 배관이 있고, 거기서 흘러나온 돈들이 최종적으로 작은 파이프들, 이걸 이제 하부 유동성 배관이라고 하는데, 돈이 위에서 풀렸을 때도 이 하부 유동성 배관이 막히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돈이 위에서 메말라면 당연히 이제 하부 유동성 배관도 당연히 메말르는 거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가 추세가 중요한 건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부터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은행들이 미국의 국채에 투자할 때 레버리지를 얼마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게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1일부터 SLR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그러니까 SLR 규제가 뭐냐면, 미국의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때에도 그 자기 자본을 이제 그 일정 비율, 그러니까 한 5% 정도로 금고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에 해당하는 걸 가지고 만약에 20배 불려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100%가 또 되는 건데, 만약에 100배 불린다 그러면 500%가 되는 거고, 그래서 SLR 규제라는 게 그 월가의 금융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레버리지 규제가 돼요. 근데 그거를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은행들이 그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이제 파생상품 투자해서 그 금융위기가 났으니까,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때도 레버리지를 규제하자 그래서 규제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월가나 민주당 간의 이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규제를 완화했는데,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사실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M2 광해 통화량,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연준이 이제 돈을 찍고 그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늘어난 그 통화량만 M2 통화량에 잡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통화량의 방법은 이 늘어난 M2 통화량 플러스 이런 SLR 규제 완화 같은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V라고 하는 통화 유통 속도를 끌어올려서 유동성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양이 아니라 속도로 유동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재무팀은. 그래서 사실은 시중에 통화량이 마르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부 유동성 배관에서 시중에 풀린 이 돈이, 또는 시중에서 이제 유통 속도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유동성이 어떤 파이프로 돈이 들어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제 가장 안전한 자산인 사실은 미국의 국채, 뭐 금, S&P 이런 쪽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요, 돈이 풀리면. 금리가 이제 엄청 다운될수록 이제 이 왼쪽에 위험자산 쪽으로도 이제 돈이 가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 어쨌거나 안전자산 쪽으로 일단 쏠리고, 나중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나스닥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 쪽으로도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케빈 허스 신임 연준 의장이 매파 성향의 어떤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제 이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시중에 있고, 그리고 또 풀린 돈 중에서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거냐, 이제 도대체 그 많은 돈이. 누가 봐도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AI나 반도체 쪽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스페이스X IPO가 있었잖아요. 지금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으니까 한때. 그렇다면 2조 달러가 사실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었어요. 최대 맥시멈 시가총액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6만 달러들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6, 22 해봤자 1조 5천억 달러가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1,800조 정도 되더라고요. 1,800조 원.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달러로 하면은 1조 2천억 달러에서 1조 3천억 달러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조 2천억 달러가 일시에 깨졌었으니까, 스페이스X IPO에만 지금 전 세계에서 2조 달러의 돈이 스페이스X로 몰렸으니까, 스페이스X는 이제 우주 발사체라든지 이제 AI 사업도 하는 거고, 스타링크 사업도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이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사실 스타링크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링크 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이 네트워크 사업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AI 서비스는 사실은 주파수도 광대역 폭이어야 되고, 그 많은 데이터를 빨리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되니까, 사실은 스타링크가 AI 산업하고도 관련된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AI 쪽으로 지금 돈이 일시에 쏠릴 때 수조 달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비트코인 같은 뭐 시가총액이 작은 크립토 쪽에서는 1조 달러만 빠져나가도 지금 반토막이 나는 거고, 비트코인이 50%, 60%라고 하면은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조 달러가 크립토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만약에 스페이스X나 이제 만약에 또 구글이나 또 AI 업체들 쪽으로 가게 되면 휘청휘청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다. 어제 제가 글로벌 VC 관계자를 만나서 해외의 기조는 어떠냐, 진짜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크립토 쪽 보고 있냐, 앞으로 이제 성장은 이쪽 크립토 쪽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AI 쪽이 치고 나오니까 기관들 또한 이제 AI 쪽에 인프라에 더 투자를 하지 크립토 쪽에는 자금을 뭐 회수하거나 혹은 거의 중단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사실은 엔비디아 한 3, 4년 전부터 봐왔었고 이제 일부 투자를 했다가 사실 저는 이제 카페 사업하면서 엔비디아에 있는 돈부터 뺐어요. 저는 크립토를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고 150달러인가 할 때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빼셨네요. 완전히 오르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150달러에서 거의 한 20배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으면 한 20억 됐겠죠. 그게. 저도 그때 그냥 AI라는 산업이 앞으로 유명한 사업이다. 인터넷 처음에 이제 뭐 새로운 기술 나오고 막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인터넷이 막 이제 크니까 지난 한 20년간 인터넷 산업이 쭉 커왔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앞으로 한 20, 30년간은 AI 쪽에서 반복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근데 이렇게 급성장할 거라는 건 솔직히 생각 못 했어요, 저도. 뭐 한 10년 걸릴 것 같다. 네, 한 10년, 20년. 물론 앞으로 10년, 20년 더 갈 것 같아요. 가는데 이렇게 초창기 때 갑자기 막 엔비디아의 주가가 막 20, 30배 오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올라가겠구나.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구나 해서 이제 투자했던 건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 이제 공부하고 거시경제 공부하면서 그 미국이 실물 자산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갈 거다. 그래서 국부 펀드가 됐건 뭐가 됐건 어쨌거나 미국은 실물 자산을 이제 모아서 관리할 거다. 그게 이제 금, 비트코인, 뭐 부동산 그리고 이제 그 컴퓨팅 파워라고 해서 연산력, 그 AI하고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제일 늦게 공부한 게 이 연산력이었어요.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AI하고 반도체. 이제 AI하고 반도체를 미국이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거냐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AI하고 반도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금을 재평가한다. 뭐 비트코인이 앞으로 20년간 봉인한 다음에 뭐 10배, 20배 오르면 이걸로 또 국채 이자를 갚거나 또 이제 어떤 부채 문제를 끌고 가는데 쓴다. 부동산을 또 뭐 유동화 시켜가지고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예요. 금도 재평가했을 때 1조 달러 정도 이제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어떤 큰 액수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기업 하나의 IPO에 막 2조 달러가 막 쑥 빠졌다 쑥 들어왔다 하니까 그리고 지금 뭐 반도체는 사실은 없으면은 죽는 세상이 이미 됐으니까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저도 지금 작가 활동하면서 제미나이하고 챗GPT하고 끌로도 못 쓰게 하면은 작가 활동 못 하거든요. 이제 거기 익숙해져서 예전처럼 뭐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막 프린트하고 뭐 PDF 아카이브 찾아가지고 막 다운받고 이런 거 못 해요. 이제 답답해서. 저 같은 그냥 일개 작가가 만약에 AI가 없으면 이제 생활이 거의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AI로 사실은 뭔가를 해보는 사람들은 더 전문적인 분들은 이제 AI가 없으면 죽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제 기업들도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오피스도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직원분들이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AI가 대체 대체 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직원을 더 뽑을 이유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문사 다녔는데 신문사라는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서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들한테는 저도 이제 뭐 친했던 선후배들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신문의 디자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신문 종이 디자인, 종이 신문 디자인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온라인 그 사이트의 디자인이겠죠. 이게 약간 다른 분들이 해요. 분할하고 자로 그리고 막 이랬거든요. 한 면당 한 분이 보통 이제 뭐 앞에 이제 중요한 면 1, 2, 3면 정도는 한 명이 한 면을 맡아서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그거 요즘 저기 AI나 이런 걸로 그냥 거기에 기사 쭉 올라오면 데스크가 그거 기사 받아가지고 편집부로 쭉 보내요. 그럼 그거 컴퓨터에 딱 받아서 요즘은 AI로 그냥 이거 편집해서 딱 그러면 한 1, 2분이면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근데 지금도 신문사에는 그분들이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게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라 그래요. 만약에 이게 민간 그냥 IT 기업이나 뭐 은행이나 뭐 이런 데였으면은 그분들은 지금 그 자리에 못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제가 카페가 옛날 신문사 제가 다녔던 신문사에 카페가 있거든요. 편집국장도 후배인데 옛날 이제 지인들 만나가지고 쭉 얘기해 보면은 사실은 그분들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안에서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안 그래도 유동성이 말라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또 특히나 지금 이제 미국은 컴퓨트 달러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냥 한번 동영상을 짧게 찍었었는데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스테이블 코인만 받고 팔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스테이블 코인만 받고 파는 시장이 만약에 100억 달러 시장이다. 그렇다면은 그 엔비디아의 이제 뭐 블랙웰이나 이제 뭐 그 GPU 이제 고성능 반도체를 사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이제 그렇게 서비스를 할 때 이 서비스에 대한 결제 대금까지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에요. 지니어스 액트가 작년에 통과될 때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국채 수요가 얼마나 생길 거냐라고 하면 3조 7천억 달러가 2030년까지 국채 수요가 생길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스테이블 코인을 그만큼 쓸 거란 얘기잖아요. 4조 달러 정도 쓸 거란 얘기잖아요. 앞으로 한 4, 5년간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4조 달러라는 얘기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위해서 4조 달러가 온체인화 된다는, 온체인화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게 다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AI를 쓰는 용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4조 달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액수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20달러 지금 제미나이 쓰고 있는데 이게 1년 연간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결제된다. 그럼 그만큼 그 유동성이 AI 쪽으로 쏠리는 거고, 만약에 기업 IPO 해서 스페이스X처럼 2조 달러가 갑자기 한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사실은 크립토 전체 시가총액과 맞먹는 금액이 지금 막 쑥 쏠리니까 뭐 그 일시적으로는 코스피도 막 12%막 다운되고 우리 막 뭐 사이드카 발동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미국의 어떤 반도체 칩이나 AI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으로 수조 달러가 하루만 해도 쑥 들어갔다 쑥 나갔다 막 유동을 치니까 이거는 크립토 같은 맨 마지막 유동성 배관이거든요. 순서가 안전자산부터 시작해서 위험자산까지 만약에 쭉 스펙트럼이 쭉 있다고 하면 가장 위험한, 나스닥보다 더 왼쪽에 있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니까 유동성이 막 움직일 때 하나하나씩 만약에 채워넣는다 그러면 이쪽부터 채워넣기 시작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파이프거든요. 또 돈을 뺄 때는 또 거꾸로 이 왼쪽부터 쭉 빼잖아요. 근데 지금 AI라고 하는 이 그 신산업에 대한 유동성은 지금 가장 유망한 이제 섹터로 딱 정해놓고 돈을 쭉 뺀다 그러면 2조 달러가 갑자기 한 기업의 IPO만으로 쭉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6만 달러 붕괴되고 뭐 지금 이 정도 떨어진 것도 사실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버텼다. 네네, 오히려. 네. 그 정도 돈이 빠지는데도 지금 이게 그것도 되게 재밌는 논리네요. 그런 것 만약에 같아요. 네. 이 시장이 견조하지 않고 그 펀더멘탈이 없었으면은 훅 더 빠졌을 건데 이 그러니까- 정도 빠진 거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시장에 지금 수조 달러가 지금 막 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간 넘는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코스피도 15%가 빠졌는데 10% 이상 빠졌는데 이게 지금 그 정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거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저는 긍정 신호를 돌리자면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비트코인 쪽의 유동성에는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거는 좀 확실한 것 결국 같아요. 이제 처음에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오늘 빠졌는데 빠진 이유는 결국 유동성 문제고 이 돈들이 이제 AI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빠지는 거지 비트코인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에서 이제 어떤 선택 우위가 있는 대안이 생겼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대안이 제가 볼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파워풀한, 저도 옛날에 AI가 그냥 뭐 산업이 발전하는 거지 뭐 했는데 산업사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실 블랙홀이 된 것 같아요. AI라는 거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트 달러라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 정책적으로 모든 유동성이 쏠리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모든 유동성이 계속 지금 AI나 이쪽 산업으로 쏠리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산업을 키워서 거래를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거래를 스테이블코인과 연결해서 달러 국채 수요를 만들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산업의 발전 속도를 봐도 그렇고 모든 돈이 지금 AI 섹터에 몰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는 이제 AI 시장도 좀 이제 잠잠해지고 기대 성장률도 좀 낮아지면은 그 돈들이 기대 성장률이 높은 크립토 쪽으로도 넘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게 봐요. 7월 달에 이제 좀 기대하는 분위기들이 좀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그동안의 이제 어떤 성과들은 이제 과장해서 이제 알릴 거고 또 남은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 또는 이제 확정된 것들 아니면 확정 짓겠다는 어떤 의지도 표명하는 와중에 이제 크립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데 지금 그런 기대들이 자꾸 밀리니까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신중해지기도 하긴 해요. 또 준비금 법안이나 이제 지금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도 어떻게 통과될지 또는 이게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안보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단계가 하반기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어차피 가긴 가는 거라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데 자꾸 이제 중간에 유동성 문제, 무슨 문제, 전쟁 문제, 무슨 문제 해서 그 이제 변수들이 생기니까 조금 지루한 여름을 보내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뭐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해서 다행인데 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네. 또 좋은 말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딱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